자, 간밤에 있었던 미장은 뭐 나쁘지 않게 그냥 강보합으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맞습니다. 참 시장이 다들 불확실성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뭐 네. 다음 주 CPI도 불확실성, 다 불확실성, 하락하게 되면 다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네요. 네, 일단은 어제 FOMC 의사록이 좀 중요했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6월 달에 이게 FOMC를 한 거기 때문에 음, 사실 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은 결은 다르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나왔던 의사록 자체는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인 거는 인정하겠고 대신에 우리는 인플레 전개하겠다. 사실 어제 FOMC 의사록이 발표하기 전에 이번 75bp에 대한 이제 확률 자체가 어제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일단 그만큼 유가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인플레는 어느 정도 잡는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왔는데 의사록이 나오자마자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확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번 FOMC 때도 75bp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6월 달에 한 거라서 최근에 유가도 빠졌고 곡물 가격도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대한 결은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자재 음, 가격 자체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사실 저때 6월 달에도 경기 침체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팩트 음, 자체의 시장이 연준이 알면서도 이런 행동들을 좀 강행을 할 수 있다라는 데 무게를 좀 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인플레와 리세션 사이라는 얘기가 주제로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많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제 생각했던 게 혹시나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한 게 결국 연준 또 이 타이밍도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봐봐 지금 얘네들이 공약을 내세웠던 게 지금 오히려 그린 에너지 쪽이었는데 지금 어제도 석유 시추 허가 검토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급락하게 빠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가 수요 자체도 많이 이제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유가가 빠지면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 의사록과 완전 지금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안하다 했는데 또 시장은 또 그렇게 또 강보합으로 끝나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좀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네. 그동안에는 정말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이 반영됐던 반면에 어제장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네.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던 성장주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그죠. 사실 뭐 나스닥 지수의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어제 미장 맵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섹터 기술주, 기술주들. 빅테크 테슬라 제외하고는 다 올랐단 말이죠.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또 약간 혼동해서 지금 계속 해석이 달라요. 네, 사실 네. 어제도 이제 금리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생각보다 당겨질 수 있다라고 해서 어제 나스닥이 1.7% 이상 올랐었는데 음, 또 오늘 또 생각이 또 다르게 나와 버리니까 이거를 참 어떻게 이번 결국엔 다음 주 CPI 지수를 발표를 네, 하고 그에 대한 네.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 아니면 하락은 아니지 않나요? 그냥 뭐 그러니까 약간 스탠스를 예, 포즈를 둘 수도 있는 거고 예, 잠깐 일시 정지 정도에서 좀 맞습니다. 합의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나온 것 중에 네, 비제조업 PMI라든지 음.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는 얘기 어떤 뜻으로 보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경기 둔화가 되어 가고 있고 경기 침체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유가가 빠졌던 이제 일부분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건희 차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미국이 지금 유가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제 워낙 이제 그 나라는 기름값이 쌌던 나라에서 이제는 카푸드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반적인 관광이나 이런 서비스업 자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요즘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또 특히나 음, 음, 서비스업이 주 맞아요. 기간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에 좀 민감한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제가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네, 찾아놓은 게 있었어요. 어제 신문을 보다가 네, 유가가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 급락한 게 이슈였는데 어제 네, 아침 헤드라인 기사예요. 유가가 더 오를까? 버핏이 석유주를 또 샀대요. 심지어 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시덴탈, 예, 7천억이었나요? 네, 하여튼 규모도 이렇게 맞아요. 적지 않았는데
하향 안정화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버핏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골드만삭스는 380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했고 시티은행은 유가가 40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고 지금 리포트가 나와요. 아니 월가에서도 이렇게까지 달라질 자기들도 일입니까? 지금 생각이 다 다른 상황이고 네. 사실 뭐 골드만 350불이요? 예. 좀- 그래서 이건 물론 그 공을 잘못 찍은 게 특이적인 아닌가.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어제 OECD 사무총장이 아, 돌아가셨죠. 바뀐. 예. 그분이 전날에 한 얘기가 있어요.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증산하면 유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무섭다. 그런 멘트를 한지는 몰랐어요. 네, 그런 멘트가 조금 많이 시장에 부각이 되더라고요. 돌아가시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똑똑한 엘리트 자체도 지금 유가에 대한 항방을 지금 헷갈릴 수도 있다. 아, 그리고 차기 지금 사무총장으로 거론되는 분이 또 친러시아 성향이라고 맞아요.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참 반향을 일으킬까요? 참 그게 참 어렵죠. 어제도 이거 또 하나 또 같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러시아 법원에서 카스피 석유관 30일 가동 중단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 석유관 자체는 뭐 올해 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유럽 쪽으로 서방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쪽인데 네. 지금 지분이 그거 카자흐스탄이랑 오만이랑 미국도 같이 포함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의 석유 생산의 1%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새벽에는 이따 유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반영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기간이 뭐 30일이라고 해서 딱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 자체가 일부러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석유에 대한 뭐 좀 문제점 이게 오늘 이게 자체적인 문제점이지 이게 보복 조치를 하기 위한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럼 우리가 뭐 이런 뉴스들을 종합했을 때 유가가 어떻게 된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결국에는 칠럽 파게 되면은 어느 정도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면 증산이 아니라 오히려 감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감산. 저번에도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러시아가 감산을 해서 유가에 대한 보복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중국이나 그러면 금이 오르겠네요, 유가가? 그 유가가 오른쪽으로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하여튼 상방으로 조금 더 열어 두신다. 말씀드렸지만 아직 사우디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우디 7월 19일 바이든 방문, 네. 방문 자체가 좀 중요할 수 있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이고 네. 이 안에서 7월 달에 여러 가지 지표들, 이벤트가 있으니까 좀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어지는 게 결국 그건 것 같아요. 네. 원전. 어제 EU에서 원전을 네네네. 맞아요. 그린 에너지에 포함을 시켜버렸죠. 저녁에 나온 뉴스였죠. 네, 저녁에 나왔었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못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이게 있잖아요. 이제 원자력이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노세 분류책에 그린 텍소노미로 포함시킨다는 건데 어제 투표를 했습니다만 반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또 소송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게 되면 ESG 관련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원전 관련해서. 그만큼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크게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 관련해서 2020년 12월쯤에 이거를 뺐었는데 올해 8월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를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쉽게 높아졌어요. 생각해서 친환경이라는 그쵸. 바운더리 안에 포함시켜버리죠. 원자력을 포함시킨다는 왜냐하면 거잖아요. 이게 핵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이 환경적으로 안 좋은데 이거를 왜 그린 에너지 쪽 포함시키냐라고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죠 또.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좀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 기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특히나 원전을 우리 국내도 그렇지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유럽에서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을 시키면은 이런 기조 자체가 좀 원전에 있어서 반등 트리거가 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기타 또 볼만한 뉴스 있을까요? 오늘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실적. 때문에 네네. 이따가 뭐 민호 작가님이 댓글창에 잠정 실적을 올려줄 거라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를 할 것으로 제가 그에 대한 해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삼성전자랑 LG전자 실적 관련해선 잠시 후에 또 국장 체크하면서 네. 저희가 또 자세하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